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비타민 님이 남겨주신 NC소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50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담으셨는데요. NC소프트 오늘 5%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도 잘 나온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오늘 주가는 5% 넘게 좀 하락을 하면서 44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시청자님 50만 원이었으면 이것도 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거든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전략을 체크하겠습니다. NC소프트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게임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NC소프트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좀 많이 맞아요. 떨어졌는데 두 종목 특징이 똑같습니다.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보다는 단기 순손실이 났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얘기를 할 때 네. 요즘 제가 실적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실적들이 NC소프트도 본다 한다면 영업이익이 474억 났는데 문제는 그 단기 순손실이 났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실적을 얘기를 할 때 영업이익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 다른 매출액도 안 보거든요. 미국의 기업들은 실적 체크를 할 때 보면 매출액과 주당 EPS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EPS 가지고 이 두 개 가지고 컨센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EPS를 비교한다는 건 뭡니까? EPS가 뭐예요? 주당 순이익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 가지고 주당 EPS를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NC소프트를 보면 NC소프트가 4분기 때 영업이익이 474억 났는데 단기 순손실 170억 났어요. 근데 NC소프트가 분기 단위로 보게 되면 손실이 난 적이 없잖아요. 최근에 이거 보게 되면 손실. 그 다음에 오늘 크래프톤도 떨어졌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다 그래요. 크래프톤은 영업이익이 1262억인데 무려 1654억이 적자 났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게임 종목도 그렇고. 근데 순손실이 나버렸으면 순손실이 나면 주당 EPS가 마이너스 난다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나게 되면 기업의 가치 증가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잘못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업이익이 물론 중요하죠. 영업이익에서 이익이 안 나면 단기 순이익이 증가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따지면 예컨대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1262억 났으면 여기서 1262억에서 20% 정도 법인세를 빼고 나면 대충 한 900억 정도가 단기 수익이 잡혀야 되는데 근데 1654억 적자 나다 보니까 오늘 크래프톤도 주가가 급락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오늘 거의 6% 가까이 좀 떨어졌는데 NC소프트도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NC소프트는 뭐냐? 크래프톤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감소가 안 됐는데 가이던스에 비해서 NC소프트는 제가 가이던스를 체크를 못했지만 3분기 때 1444억 영업이익인데 4분기 때는 474억 났거든요.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계절적인 그것도 이슈가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 가지고 뭐 방학 때 게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는 또 뭐 겨울 방학이 12월 달에 약간 포함이 돼 있나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한다 한다면 네. 왜냐하면 2021년도 4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 더 좋았거든요. 근데 4분기 때 안 좋았다는 것 자체는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주식 안 됩니다. 여기다 그러면 이제 밸류를 봐야 되는데 밸류를 보고 올해 이제 전망치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올해 전망치가 중요하니까 작년도에 시작이 된다 하다가 올해 전망치도 별로 영업이익 기준에서 작년도 5,590억인데 올해 전망치 5,900억이에요. 주당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은 올해 5,300억, 작년은 4,500억이니까 800억 정도 증가되는 수준이니까 15% 정도 증가되는 수준인데 그럼 이제 밸류를 보게 되게 되면 올해 예상 실적도 PER 20배거든요. 그럼 20배면 지금 상태에서 주가 20배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가 이 종목은 한참 동안 50만 원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주가도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지금 41만 원, 2만 원대에서 1만 원대에서 보시게 되면 47만 원, 8만 원 사이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아마 주가는 이 종목은 40만 원에서 거의 한 48만 원 사이에서 아마 계속 박스권의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싸게 사가지고 47, 8만 원 정도 올라오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1분기 실적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실적, 물론 이제 게임 회사들은 실적보다는 신작 게임이 모멘텀이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작년도에 하반기 때 신작 게임 모멘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야지 주가가 이제 50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실적 자체가 크래프톤도 그렇고 워낙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 자체가 오늘 수급적으로도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외국인이 5만 7천 주 팔았고 기관 투자가들도 8만 주 팔고 개인만이 샀는데 주가는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주가는 위로 올라가는 데는 상당 기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갖고 있는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안 올라가면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맞아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네. 빠질 때 같이 빠지면 괜찮은데 주가 올라갈 때 내 종목 안 가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사지 마시고 일단은 뭐 40만 7, 8만 원도까지는 반등 나올 것 같은데 그 가격대에서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7만 원 정도 반등 시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박준현